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제가 오늘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경북의 어느 시설장님께서 올리셨어요. 저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커서 주변에 들려오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은요, 장기 요양기간 연차 가불과 관련된 선연차죠. 건강보험공단의 불합리한 환수처분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분을 아마 한 300여 명 정도한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로그인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에서 조금 어려우셔서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으로 재직 중인 한 사람입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직원에 대한 연차 가불이 문제가 되어 각 시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기지급받은 급여비를 환수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 여러 종사자들로부터 깊은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지만 연차 가불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 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기간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종사자들 가로 열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은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요청되며 실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동자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가정 및 개인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연차를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기준보다 당겨서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 시설의 운영자, 관리자 및 대표로서 이러한 경우 개인 사정을 호소하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어긋나서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못할 짓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차를 가불하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차 가불 자체가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시하는 종사자에게 요청되는 월 기준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 근로시간은 2022년 1월의 경우 160시간으로 장기요양 시스템상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8시간 곱하기 21이라는 계산법에 의해 도출되는 기준 시간입니다. 만약에 22년 1월 1일에 입사한 모 직원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아직 한 달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급하게 사정이 생겨 1일의 연차를 가불해달라고 시설장에게 요청을 하여 연차를 가불받게 되면 가불된 연차는 8시간 기준 근로시간에서 빠지게 되고 그 직원의 월 근로시간은 150시간이 되어서 1월 기준 근로시간 160시간에 미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이 기준에 조금이라도 미달하게 되면 그 직원이 한 달 동안 일한 나머지 150시간의 근로마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더더욱 장기요양기간 필수 인력 배치 기준에 위반되어 공단으로부터 큰 금액을 환수 조치 당하게 되고 심하게는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단순히 가불된 연차 부분 8시간 임금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를 한다면 각 시설장들의 불만은 아마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한표입니다. 그러나 가불된 연차로 인하여 한 직원이 한 달 동안 근무한 나머지 시간마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더구나 필수 인력 배치 기준까지 위반된다고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의 시설장들은 법과 관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스터디하고 알고 있어야 하지만 처음부터 공단의 이러한 세부 기준을 숙지하고 업무를 하는 이들은 드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연차를 가불받은 직원이 근무를 장기요양 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 연차 사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므로 입력이 불가합니다. 라는 메시지 정도. 아니 이 시스템 자체가 잠깐요. 시스템 자체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께 여쭤봤습니다. 있어요. 그거를 해놓지 않았고 그리고 2017년 18년도의 것들을 지금 막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점을 중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띄워서 부족한 근무를 해당 직원이 보충하도록 한다든지 향후에 환수라는 큰 불이익을 시설이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 시스템은 이러한 최소한의 방지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통 장기요양 기관들은 사회복지법 안에서 설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회복지법인 산하에 있는 시설인 경우 대부분입니다. 법인에 따라서 산하시설이 여러 개인 곳도 있고 법인의 정책에 따라 직원들이 시설 간 발령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설별로 직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전 시설에서 아무리 경력이 많고 법인 내에서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경력 직원도 장기요양기관에 오면 신입으로 시스템에 인식되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차의 산정도 신입 직원에 준하여 1개월 만근 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 법인 산하시설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10년을 근무하더라도 동법 산하의 장기요양기관에 가게 되면 이전에 보장된 연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입 직원으로 공단에 인식되어 연차도 그렇게 산정 및 적용되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부분입니다. 법령과 기준, 세부 규칙을 등 공단이 제시하는 행정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이 잘못되어난 뜻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법과 행정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지요. 이건 제가 말한 겁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연차 가불의 문제를 이 연차 가불이란 말이 좀 그런데요. 선연차라는 표현이 좀 어떨까 싶긴 하네요. 전혀 친노동적이지 않게 누가 봐도 불합리한 관행으로 처리해 나가신다면 일선에 좋지 않은 반응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특히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에게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다 노동 친화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들이대야 하는 시점이 이제는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공단의 환수 기준과 처분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으나 향후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 관행들은 철저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보건복지부 장관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임기가 끝나시기 전에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에 불합리한 관행들을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도 행복하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제도의 개선에 힘써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고요. 제가 주간보호센터 통계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거의 4,8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4,800개에서 국민청원은 20만이 넘어야만 이제 재고의 대상이 돼요. 이제 심사의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검토의 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렇다면은 4,800개 정도 그냥 약 5,000개로 하자고요. 근데 요양원과 또 다른 시설 쪽과 다른 방문 요양을 합친다면은 저는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2만 개 정도는 된다고 봐요. 전국에. 그럼 2만 개에서 한 센터당 10분만 동의를 해주신다면 20만 원 충분히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는 제가 300명 정도에게 알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실버똑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바로 종사자이시고 요양보호사님이시고 사회복지사님이시고 이 모든 분들이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이 불합리한 거 반드시 저도 겪고 있고 느끼고 있고 또 저도 2017년도에 3월에 처음 오픈을 하게 되었고 행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고시나 이런 거를 먼저 알았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근을 했고 시작을 했고 또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함정에 빠지기 쉬운 이런 법들이 규칙들이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곧 환수가 되고 그 환수의 기준이 범위가 그냥 뭐 몇백 정도면은 이해가 간다지만은 막 1,000만 원, 1억까지도 당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떻겠어요? 심지어는 3억까지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일방적인 잣대로 우리 이런 기관들을 위협하는 하나의 무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우리의 권익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곧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이나 법을 만드시는 분이나 또 그 이외의 분들 모두가, 국민 모두가 다 바로 늙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해놔야만 우리 후세도 행복한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